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지쌤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특성 세 번째, 네 번째인 녹는 점과 끓는 점 알아보겠습니다. 2번 단원을 배우면 녹는 점과 끓는 점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이용되는 예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볼까요? 갈륨이라는 물질과 알륨이라는 물질이 손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녹고 있고 알루미늄은 녹지 않습니다. 얘는 왜 녹을까요? 우리 인간에 있는 체온은 36.5도인데 갈륨은 그 36.5도일 때 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콜릿도 녹죠. 근데 알루미늄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쇠라고 말하는 물질들은 녹지 않고 있죠. 얘랑 지금 서로 다른 물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색이지만 얘는 녹고 있고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얘는 안 녹고 있죠. 그래서 다른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온도에 녹고 어떤 온도에는 안 녹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녹는 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녹는 점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녹는 점은 어떤 온도를 말하는데 어떤 온도냐?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온도입니다. 단 일정한 압력일 때라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보통 우리는 1기압을 말할 겁니다. 일정한 압력이란 자, 두 가지 물질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르산과 팔미트산이라는 고체 물질이 있습니다. 이 고체 물질을 가열하면 녹겠죠.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로르산의 가열 곡선. 자, X축은 시간을 점점점 측정하는 거고 그 로르산의 온도를 Y축은 측정하는 겁니다. 자, 빨간색 먼저 볼까요? 1g의 로르산을 이렇게 시험관에 넣고 가루죠. 고체 가루입니다. 가루를 해서 가열을 하는 겁니다. 불로 가열을 해서 여기에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한 온도가 구간이 나타나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얘가 1g에서 1g이 아니라 2g을 집어넣고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2배 양을 집어넣고 2g을 넣고 실험을 했더니 온도가 점점 또 올라가다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여기서 일정한 구간이 이 구간 둘 다 1g과 2g일 때 일정하게 나타나는 온도의 구간은 43.8로 일정하죠. 양이 1g일 때나 2g일 때나 요 43.8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3.8이 바로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같은 실험으로 8m산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 1g과 2g의 그래프가 있는데 역시 둘 다 양에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 62.5 얘가 바로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녹는 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다르면 녹는 점도 다르죠. 한번 추가로 같은 물질일 때는 양이 다르지만 같은 온도에서 녹습니다. 8m 역시 다른 양이어도 같은 온도에서 녹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니까 녹는 점이 양이 달라도 같은 물질이니까 녹는 점이 같고 다른 물질이면 녹는 점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자, 녹는 점은 각각 로르산은 43.8도, 8m산은 섭씨 62.5도. 자, 녹는 점이 서로 다르므로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녹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종류의 물질일 때 양에 따라 녹는 점이 달라질까요? 그렇죠. 양에 따라 녹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물질일 때는 양이 1g, 2g이어도 녹는 점은 그대로 43.8.
그렇기 때문에 로르산이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녹는 점은 서로 다릅니다. 다른 물질이니까 다르겠죠. 그러면 같은 종류의 물질인 경우에는 양이 달라져도 1g, 2g 녹는 점은 일정하죠. 그리고 녹는 점은 서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질마다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물질을 한번 볼까요? 산소, 질소, 물, 갈륨, 알루미늄, 염화나트륨, 니켈, 철, 녹는 점이 다 물질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물의 녹는 점은 0도라고 했는데 섭씨 이거를 얼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얼음이 0도가 되는 순간 물로 바뀌면서 녹게 되죠. 그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용도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생활의 용도에 따라서 녹는 점이 낮거나 높은 물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은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녹아버리죠. 그거를 이용해서 고체 접착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은 열에 잘 견디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리할 때 주방용구나 또 뜨거운 열을 필요한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글루건입니다. 자, 요 물질 녹는 점이 70도래요. 그러면 이 기계로 전기를 가해 가지고 여기에 열을 가하면 고체가 액체로 바뀌면서 얘가 액체죠.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이 나무와 이 나무를 여기를 연결시키는, 자, 액체에서 금방 또 식어버리죠. 식어버리면 또 뭘로 변하죠? 고체로 변합니다. 그러면은 액체인 물질이 고체로 변하면서 두 개의 물질을 결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녹는 점이 낮으면 쉽게 녹일 수 있고 그게 다시 고체로 돌아오면서 접착해 버리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은 이렇게 접착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뜨거운 그 가스레인지를 열을 이용하죠. 근데 그 열을 음식은 익히지만 이러한 조리기구는 익으면 안 되죠. 조리기구가 녹아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열에 잘 견디는 음식만 익히고 얘는 모양이 변하지 않는 잘 견디는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지 않으려면 높은 열이 끓는 점이 높아야겠죠. 그래서 얘는 거의 액체로 바뀌기 힘듭니다. 보세요. 철 같은 경우에는 1538도 이상일 때 녹아버리죠. 근데 우리 주방에서는 100에서 한 200도 사이에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철은 녹지 않고 그대로 고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엔진이 엄청 뜨거웁니다. 그런데 엔진이 녹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높은 열을 견디는 물질, 자, 니켈은 뭐죠? 1455도. 근데 비행기 엔진은 그보다 낮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은 니켈은 높은 온도에서 녹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엔진을 사용하면은 비행기 엔진이 녹지 않고 오랫동안 견뎌내서 고체 상태로 유지해서 잘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녹는 점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끓는 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압력에서 역시 조건이 붙습니다. 이번엔 뭐가 뭘로?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끓는 점도 똑같아요. 끓는 점은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물질이면 양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끓는 점은 일정합니다. 그게 바로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인 끓는 점의 특징입니다. 녹는 점과 똑같죠. 그러면 끓는 점은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이 일정하고 물질마다 다르죠.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역시 여러 가지 물질 끓는 점 알아볼까요? 질소부터 철까지 있는데 우리는 참고로 물을 볼게요. 물 몇 도에 끓죠? 그렇습니다. 100도에 끓습니다. 자, 우리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인데요. 에탄올은 78도에 끓습니다. 끓으면 액체가 곧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끓는 점의 정의가 뭐냐면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그 일정한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끓는 점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일정한 압력이라는 조건을 주는데 보통 우리는 1기압이라는 압력의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정해진 온도가 있죠.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같은 물질일 때는 양이 많고 적으면 상관없이 값이 일정하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자, 그림을 잘 볼까요?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일반적인 냄비에 물을 끓고 100도가 되니까 팔팔 끓습니다. 그래서 얘는 끓는 점입니다. 그런데 얘는 압력밥솥. 그래서 여기를 단단하게 묶어가지고 압력을 더 줍니다. 얘는 압력이 1기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압력이 2기압입니다. 그러면 요 물에 누르는 압력, 공기들의 압력이 더 높습니다. 2기압이 되니까 100도가 돼도 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끓는 점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압력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보통 1기압이죠. 그러면 압력이 더 높기 때문에 얘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더 끓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야만이 끓겠죠. 그래서 압력이 높으면은 끓는 점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끓는 점은 주위 압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이 그림처럼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100도가 아니라 한 120도에서 끓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압력이 소수로 압력밥을 지으면 수증기에 의한 압력이 내부 압력이 높아집니다. 2기압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0도에서 끓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끓는 점은 압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용도에 따라서 끓는 점이 낮거나 높은 물질을 이용합니다. 자, 질소 액체 상태를 볼 거예요. 온도가 매우 낮음으로 물질을 냉각하는 데 쓰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요 용기 안에 흰색 보면 요 안에 액체가 있어요. 이 액체가 보통 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체, 공기 중에 우리 보통 섭씨 25도의 공기 중에 70%가 질소 분자예요. 질소 분자 N2. 이 질소 분자는 우리는 공기니까 기체죠. 근데 영하 196도 이하, 약 200도라고 할까요? 200도일 때는 이 기체가 액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액체는 200도가 되겠죠. 영하 마이너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약품을 이렇게 담가 놓습니다. 이 의약품은 낮은 온도에서 세균이 번식하지 않게 의약품을 보관하는,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왔다 갔다 이동을 하려면 낮은 온도의 액체가 필요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액체가 질소 액체인데 질소 액체는 끓는 점이 영하 마이너스 196도인데 이거보다 더 높으면은 기체, 이거보다 더 낮으면은 액체이기 때문에 이 액체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보다 낮은 약 200도인데 200도 안에 넣으면 뭐 이러한 의약품도 200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로 보관하는 장치가 되겠죠. 이러한 의약품은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쓰이는 게 바로 액체 질소이고요. 자, 우리 윤활유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 자동차 엔진에서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은 여기는 아주 높은 온도예요. 여기 마찰을 일으키면 이 그 피스톤과 그 실린더 사이에 마찰이 있으면 여기가 부서지면 엔진이 부서지겠죠. 근데 여기 높은 온도, 고온을 견뎌내야 되겠죠. 그럼 견뎌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유가 들어갑니다. 윤활유. 그래서 이 윤활유가 항상 무슨 상태를 유지해야 될까요?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얘를 미끌미끌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아주 고온입니다. 고온인데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려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될까요? 끓는 점이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윤활유의 기름 성분은 끓는 점이 300도 이상이에요. 그런데 엔진은 250도란 말이죠. 높으면. 그러면 250도니까 끓는 점은 300도니까 250도에서는 얘는 항상 무슨 상태를 유지할까요?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화되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기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엔진, 그 엔진에서 여기 보세요. 이런 금속과 금속 사이에 여기 마찰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 윤활유가 이 마찰을 계속 없애려면은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얘는 300도 이상일 때 기체로 변하는데 여기서는 250도밖에 안 되니까 항상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액체 안에서 뜨거운 기계가 250도라고 한다면 항상 얘는 끓는 점이 300도이기 때문에 끓지 않아요. 그러면 액체 상태로 존재하여 마찰을 줄여준다. 이렇게 여러분들 끓는 점이 낮거나 높을 때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일정한 압력에서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일정한 유지하는 것.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그럼 얼음이 물로 변할 때는 녹는다라 그러죠. 그 녹는 점이라고 하고. 자, 높은 산 위로 가면 기압이 낮아집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낮아지죠. 기압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높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1기압일 때 물이 끓는 점이 90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도에서 끓다가 90도 나면 물이 90도에서 끓으면 음식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 밥이라고 해봅니다. 음식이 잘 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리 시간을 길게 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자, 녹는 점 볼까요?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인데 어떤 물질을 가열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되는 구간이 나타나죠. 이 일정하게 되는 구간에 해당하는 이 온도가 녹는 점. 자, 끓는 점도 어떤 액체를 가열하면 점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 이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할까요? 끓는 점이라고 할 겁니다. 자, 녹는 점은 뭐가 뭐해서?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갈 때 온도가 일정한 거. 자, 끓는 점은 뭐가 뭘로? 액체가 기체로 될 때 일정하게 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워야겠는데요. 그러면 바로 다음 영상에 재미있는 다른 내용을 한번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가겠습니다.